자, 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교재 우리 문제집 원고 작업이 조금 더뎌져 가지고요. 오늘은 프린트물로 나가고요. 원고가 내일쯤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요번 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아마 책이 나올 것 같아요. 문제집이.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거는 문제집 앞으로 나올 거, 그 앞부분, 오늘 나갈 범위만큼 프린트를 했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0년 대비, 감정평가서 대비, 객관식 문제풀이반, 시작하겠습니다. 감정평가 관계 법규고요. 우리 9개 법령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국토의객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13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처음에 총칙 이렇게 나오는데요. 국계법 총칙입니다. 국계법 총칙. 우리가 국계법 총칙 부분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주로 이제 용어 정의라든가 계획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문제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국토의객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국토의객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는, 우리가 국토의객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있고 국토의객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죠. 시행규칙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13문제나 나오는 국계법에서는 시행규칙까지도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거의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한데 지문 한 줄 정도. 어쨌든 시행령까지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걸 다 싸잡아서 이제 부를 때 우리가 법령상, 법령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시험 문제 유형은요, 1번부터 40번까지 대부분이 옳은 것 아니면 옳지 않은 것 이렇게 골라라 이렇게 나오고요. 옳은 것을 고르라는 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것보단 비중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게 좀 더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00% 다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 이제 가로 넣기라든가 이런 게 이제 한두 문제 섞여서 나오고, 박스에서 이제 옳은 것들로만 고른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으로 고른 것은 이런 유형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 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어요. 우리가 도시군 계획 그러면 뭐가 있어요? 기본 계획이 있고 관리 계획이 있죠. 옳은 것은, 자, 5번 보세요. 자동차 및 건설 기계 검사 시설과 그 시설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 시설 및 편익 시설은 기반 시설에 해당된다. 그래서 용어 정의에서 이제 우리가 한 문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반 시설의 개념. 국계법에서 말하는 기반시설 해가지고 9가지 정도 유형이 있죠. 거기에 각각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는지 연결시켜서 보셔야 되겠고요. 이 개정이 조금씩 돼가지고요. 없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설명되어 있는 것들 잘 참고하셔야 되겠어요. 자, 1번 볼까요?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구분한다. 자, 일단 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을 갖다 도시계획이라고 이제 잘라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도시계획 이렇게 나오는 것부터 좀 잘못됐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이제 지칭하는 게 옳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은 뭐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들어가 틀렸고요. 2번에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이거 용도구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또는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은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시험 문제 제일 자주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야 맞습니다. 용도지역 지정 변경, 용도지구 지정 변경, 용도구역 지정 변경하는 거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고요. 기반시설의 배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고요. 지구 단위에 관계된 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있죠. 개발사업, 재개발사업, 그렇죠. 개발사업, 그 다음에 주거환경 정비사업 이런 것들 전부 도시 및 주거환경, 국토의객 및 이용이라는 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3번 가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포함된다. 자, 우리가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 있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 사업, 이렇게 세 개, 그쵸? 요걸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도시군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별도예요. 그 다음 4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결정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그 부분이 틀렸어요. 찾기 어렵죠? 금방 찾으셨어요? 기본자를 관리자로 바꿔야 되겠죠? 이런 지문들이 바쁠 때는 눈에 안 들어와요. 아시겠죠?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4번은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문 5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자, 2번 문제 가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용어. 옳지 않은 것 2번 보세요. 기반 시설은 도시군 계획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지금 1번에 지문 4번하고 2번에 지문 2번하고 말들이 좀 비슷비슷하죠. 물어보는 포인트는 달라요. 1번에 4번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요걸 장난친 거고 2번에 2번 지문은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 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을 자리를 바꿔야 되겠죠. 앞뒤를 바꿔놓은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시설 중 이렇게 돼야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번 지문 옳지 않고요. 나머지 1번 같은 거 용도지역 구역 지정 또는 변경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에 포함된다. 자, 사업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도시군 계획사업 세 가지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그쵸?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그쵸? 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요. 요 세 가지 전부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죠? 그런데 자세하게 그 시행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요거 두 개는 개별법에 맡겨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개발법, 요거는 주거환경 정비사업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법. 요거는 국계법에서 얘기하죠. 요 사업은. 그렇죠? 자,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도 세 개 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부분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구분하고 5번에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맞죠? 조문에 아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 1번에 국토종합계획, 2번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법상에 3번에 수도권 정비계획, 4번에 대지조성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계획, 5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자, 이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본 사업이 어떤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이죠? 요거에 관한 계획, 요거는 국계법상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해설에 실어놨어요. 2조 4호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해가지고 정의와 가나다라마바 딱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주로 해설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험장 가서 보게 되는 지문들은요, 전부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설도 애지간하면 조문 원본 자체를 실으려고 노력을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해설은 우리가 이미 기본 강좌라든가 핵심 요약 강좌에서 조문 같은 것들 거의 다 해석을 했죠, 우리가. 그렇죠? 설명을 했어요. 자, 4번 문제 가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 4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 제한에 관한 계획. 행위 제한에 관한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세요. 용도지역 지구 지정 변경,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 자, 이거 수산자원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용도구역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그 다음에 5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 자, 이 4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요. 우리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말들은, 이런 키워드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놨어. 이거 나오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가는데 그 말들의 뒷부분에 가면 지정 또는 변경 뭐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야. 행위들, 그렇죠? 행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약간 관심이 멀어져 있어요. 그 얘기가 4번 같은 거 보세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요 말은 도시군 관리계획 그 파트에서 있단 말이야. 위에 해설 보세요. 해설에 4호의 나목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여기서 이렇게 단어들을 실컷 봤어. 봤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데 그 뒤에 뒷부분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이것까지 같이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행위 제한 같은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뒷부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공부할 때 앞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런 말들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머릿속에 넣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행위 제한 이런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물어본 거야, 지금 이거는.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가봅니다.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용어에 관한 설명. 1번에. 자, 용어에 관한 설명 4번 가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실제로 조문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 광역계획권 이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되겠죠. 자, 1번 질문 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구가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구단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자치시, 특별시, 특광, 특시, 특도, 시군까지예요. 시군. 왜 앞에 특별시가 있잖아. 특별시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구가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특광, 특시, 특도, 시 또는 군. 자, 그 다음에 2번에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인가요? 앞에 실컷 잘 설명해놓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삐딱선을 탄 거야 지금.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은. 그 다음에 3번에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앞에서 이거 우리 1번 첫 번째 지문하고 비슷하죠? 틀린 지문이 되겠어요. 도시군 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이렇게 둘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5번에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뭐라고 부르죠?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공공시설이 아니고 도시군 계획시설입니다. 자, 우리가 공공시설도요, 기반시설 중에 일종이죠? 그렇죠?
근데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했다 그러면 그건 도시군계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봅니다. 국토의객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2013년도에 이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그전에도 이 문제는 자주 나왔는데요. 2013년 이후에는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해서 한번 일단 개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용도지역끼리는 중첩될 수 있을까요? 도시지역이면서 관리지역이다 이딴 말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중복될 수가 없어요. 용도지역끼리는. 용도지구끼리는 중복될 수도 있어요. 고도지구이면서 경관지구다. 이런 게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우리가 중복한다 어쩐다 이런 말이 없어요. 자, 그랬을 때 각각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는 중첩될 수밖에 없죠. 왜? 전 국토를 베이스 용도지역으로 쫙 깔잖아 우리가. 거기다가 필요에 따라서 용도지구를 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거지 둘은. 그렇죠? 당연히 용도구역도 용도지역 위에다가 설정을 하니까 중복될 수밖에 없겠죠? 그 정도를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보세요. 동일한 토지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나머지 이번에 동일한 토지에 2개 이상의 용도지구를 용도지구 중복 가능하고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당연히 중복되죠? 3번. 4번에 용도구역과 용도지역 중복되죠? 4번. 5번. 동일한 토지의 용도구역과 용도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용도구역과 용도지구도 중복될 수가 있죠? 자, 해당 조문까지 다 소개해놨으니까 그거 살펴보시고요. 7번 국토의객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의 정의 등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의 용어 옳지 않은 것. 5번 보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내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구역이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되면 됩니까? 그 안에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물과 기름 같은 사이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발밀도관리구역 내에 이렇게 해서 틀렸다라는 거. 외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설에도 실제 보시면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개념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인가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서 지정합니까? 앞에 해설 보세요. 앞에 문제에서.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속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서 지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별도의 절차를 걸치는 겁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어느 파트에서 나와요? 뒷부분에 가보면 개발행위 파트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개발행위는 우리는 국계법에서는 개발행위 하려면 뭐 해야 돼? 허가받아야 되죠. 원칙. 그쵸? 국계법에서 말하는 개발행위 뭐가 있어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물건 쌓아놓기, 토속 채취 이런 걸 개발행위라고 그러잖아. 이 중에 제일 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건축 같은 거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개발행위 하려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국계법에 의할 것 같으면 허가받아야 된다고요. 그죠? 허가받아야 된다고. 자, 그런데 그런 개발행위를 갖다가 건축을 하는 거. 자, 주택을 짓는다.
상가 건물을 짓는다. 허가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뭘 필요로 해?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잖아요. 하수도 필요하고 상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 그럼 그런 게 베이스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기반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용량이 부족해져. 왜?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 너무 많이 개발됐거든. 그죠? 그러면 기반시설이 용량이 부족하면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죠. 기반시설 부족하게 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부족한데 더 이상 확충할 수 없는 경우. 부족하지만 확충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확충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행위를 억제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아예 못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억제시켜요. 최대 용적률이라는 거 최대 50%까지 막아버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확충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돈 걷어야지. 그죠? 확충하는데 돈 들어가잖아. 기반시설. 그래서 돈을 거둘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누구한테 걷는 게 좋아? 개발행위를 하는 자들한테 걷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할 때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할 때 기반시설 부담금을 갖다 부과를 하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돈 걷는다 안 걷는다? 기반시설 부담 비용 안 걷어요. 거기는 돈이 있어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원래 할 수 있던 거 최대 반으로 확 줄여버릴 수가 있어. 못하게. 아예 못하게는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 구역 이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쭉 지내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 가서 지정하는 거예요. 이런 건. 자, 7번 우리가 5번이 지문이 옳지 않고요. 나머지 1번에 공동구 설치 목적에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도 포함되어 있고요. 2번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고 공공시설에는 도로, 공원 이딴 거 들어가고요. 4번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서 정한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이 국계법의 컨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 국토를 용도지역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거죠. 나눠서 뭘 관리해? 용도를 관리하고 높이를 관리하고 건폐율, 용적률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전 국토를 관리하는 거. 이게 기본 컨셉이에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정한단 말입니다. 용도지역 4개 있잖아요. 그렇죠? 도관, 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 우리 도시지역은 다시 또 세 군데죠. 주상공농,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3개. 보생, 개. 그쵸?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요렇게 해가지고 전 국토를 요거 제한하는 거예요. 요게 컨셉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뭐야? 2% 부족한 게 있다는 얘기지. 그걸 주로 채우는 게 뭐야?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으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필요에 따라서 용도지구 지정해가지고 뭐 우리가 경관지구니 뭐 고도지구니 이딴 거 지정해가지고 요런 거 갖다가 강화하거나 완화해 주는 거예요. 기존의 용도지역에 의해서 이런 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용도지구를 정해가지고 더 세게 하거나 더 약하게 하거나. 그래서 완화하는 방식의 용도지구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완화하는 목적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생각해볼까? 용도지구는 그러면 국계법에서 딱 정해놓은 용도지구들 있잖아요. 그 명칭 있는 거 있잖아. 그것만 용도지구냐 이 얘기죠. 조심하실 건요. 지자체장들한테도 이 용도지구를 국계법에 있는 이름이 나와 있는 용도지구 말고 그 지역에 필요한 그래서 그 지역에만 존재하는 용도지구를 만들 수 있게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지자체장들한테도. 여기서 뭔가 딱 느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치한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시장이 된다 그러면 인기를 많이 얻어야 되겠지. 그쵸?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짓을 우리가 포퓰리즘적인 행동이라고 그러잖아. 인기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뭘 주면 돼? 사람들한테 이득을 주면 되잖아. 그럼 리서비스로 이득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사람들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거 지금은 여러분들 200%밖에 못 짓지만 거기다 400% 짓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말로 되는 거야 이거. 그죠? 그럼 보세요. 용도지역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용도지역 자기 지역에 관할하는 지역에 용도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요걸 갖다가 그래서 요 용도지역 때문에 이거 제한받으니까 자기가 짓고 싶은 데는 많이 못 지어. 요거를 갖다가 국계법에는 없는 지자체장한테 권한을 줬단 말이야. 용도지구를 만들 수 있게끔 국계법에는 없는 용도지구를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뭐 내 맘대로 1호 지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명칭 딱 해서 이만큼 해서 여기는 건폐율을 100% 아니 100% 50% 완화해준다. 용적률 50% 완화해준다. 풀어준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지역의 지자체장이 자기 지역에서 인기를 얻으려고 저런 식으로 풀어줘요. 저거 풀어주면 난리 나는 거야 일단. 일단 찍어줘 사람들이 해. 왜? 내 땅 값어치 올려줬잖아. 여러분들이 아직 그 땅이나 이런 걸 사보거나 이런 거 재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러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 관심 가지시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여기만 그러나 다른 지자체장은 뭐 노나? 바보가 아니죠. 다른 지자체는 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전 국토에 큰 그림 그렸던 거 빅피처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실 거는요. 국계법에 나와 있는 용도지구만 용도지구가 아니에요. 이건 국계법에서 정해준 거고 지자체 각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필요한 용도지구 같은 것도 정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 법에서. 대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 법에서는 그런 용도지구 그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용도지구를 지정할 때는 해도 되는데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거 완화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강화는 가능해. 아시겠죠? 완화는 안 된다는 거. 자,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국계법에 나와 있는 용도지구 자체는 완화하는 것도 가능해요. 용적률 완화하는 것들, 건폐율 완화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8번 가봅니다. 8번. 국토의객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구분과 시설 종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또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기반시설과 그 기반시설의 종류들. 자, 해설해 보시면 정의 법의 2조 6호에 보시면 기반시설에서 둘, 넷, 여섯, 7개네요. 7개로 구분해놨어. 가에 보시면 끄트머리 교통시설 이렇게 나오죠. 나에 보면 공간시설. 이거를 시행령에 가보면 보기 좋게 열강해놨습니다. 그것도 시행령 2조 1항에 1호부터 7호까지 교통시설은 뭐가 있고 공간시설은 뭐가 쭉 나와 있죠. 요거 개정된 거 반영해서 지금 해놓은 겁니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외우실 때 어떻게 기억하실 때 어떻게 달달달 막 외우자 이렇게 안 했죠. 한번 쭉 읽어보면서 왜 이게 여기에 들어가지 하는 것만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만 골라서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세요. 공간시설의 공원, 청소년 수련시설. 저 8번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문제를 제가 약간 변형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공간시설의 공원은 들어가죠. 청소년 수련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들어갑니다. 언뜻 공간시설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나머지 2, 3, 4, 5번은 밑에 해설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가봅니다. 국토의객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앞에 거는 16년에 나왔고 지금 이거는 또 17년에 또 나왔던 문제네요. 해당 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가보세요. 보건위생시설 해가지고 나오는데 수질 오염 방지시설이 보건위생시설이냐 얘기죠. 이거는 환경기초시설에 들어가요. 수질 오염 방지시설은 환경기초시설에 들어간다라는 거. 9번 문제는 8번 해설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번이 끝나고 10번 한번 가보세요. 10번. 지금 편집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라 한 페이지 훌떡 넘어가 버렸는데 10번 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과 그 종류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2012년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의 것이. 연결이 옳은 것은 4번이에요. 보건위생시설에는요, 위생시설은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요것도 개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건위생시설의 장사시설이 뭔지는 아시죠? 장례식장 비슷한 거야. 그런 시설들 장사시설이라고 그래. 장사시설, 그죠? 이게 보건위생시설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4번이 옳아요. 도축장은 뭐 하는데 아시죠? 예? 소 잡고 그러는데. 보건위생시설. 종합의료시설이 보건위생시설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4번이고요. 1번에 보세요. 교통시설, 도로, 궤도, 폐차장 있죠, 폐차장.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이에요. 공간시설에 가보시면 공원이나 유원지 이렇게 있는데 주차장은요, 교통시설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3번은 유통공급시설로 수도나 공동구. 유통공급이니까 수도는 뭐예요? 물 공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구에 뭐가 들어가요? 전기나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 이런 것도 공급하는 거죠? 하수도는 뭐야, 이거?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 그쵸?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버리는 거 지금 모아서 어디다 갖다 버리는 거죠, 이거? 공급 설비가 아니란 얘기예요. 환경 기초시설에 들어갑니다. 5번에 방제시설 가보시면 하천이나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저주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천 저수지는요, 방제가 뭐겠어? 재난을 방지하는 어떤 시설들, 이런 거 얘기하겠죠? 하천이나 저수지는 그런 거에 들어가요.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은 환경 기초시설입니다. 환경 기초시설. 수질 오염 방지야. 오염 방지. 자, 그 다음 문제. 요건 번호가 안 달려 있는데, 요게 이제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3월에 나왔던 문제예요.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아예 대놓고 이제 물어봤어.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라고. 거기 막 번호들이 막 잔뜩 붙어 있네. 다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숫자로 보세요. 자, 답은 2번입니다. 2번. 녹지. 공간시설, 녹지가 공간시설에 들어갑니다. 학교는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들어가고요. 하천은 위에서 봤죠? 방제시설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주차장은 교통시설에 들어가고,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요거는 환경기초시설에 들어갑니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요거는 올해 개정돼서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올해 3월에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11번 봅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기반시설. 1번에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은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의 대상이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도시군 관리계획의 대상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닌 도시군 관리계획의 대상이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자, 이번에 법은 기반시설로서 교통시설, 공간시설 뭐 요딴 것들 이렇게 총 7종을 열거하고 있고요.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 4번 둘 이상의 특광,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친다. 광역적인 정비체계, 광역시설이겠습니다. 그런 기반시설은 특히 광역시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전기가스 수도,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지하매설물, 미관 개선, 도로구조 보전, 교통 원활한 소통 이런 목적으로 지하에다 매설하는 거, 설치하는 거, 공동구.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고요. 자, 12번 가봅니다. 국토교육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우리가 이제 이거 뒤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기반시설을 직접 묻고 있어서 여기서도 이제 소개한 겁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니까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 비용을 걷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조심하실 건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이 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그런 시설들 중에 꼭 설치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거 묻는 거예요, 지금. 기반시설들 중에 도시군 계획 시설 묻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 중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꼭 설치해야 되는 기반시설이 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해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행령 4조에 2 해가지고 나와 있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수많은 기반시설 중에도 꼭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해가지고 1호부터 8호까지 이렇게 소개해놨습니다. 8가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선 특히 요 8가지는 꼭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해당되지 않는 건 3번입니다. 대학, 학교죠, 대학. 그럼 해설해 보세요. 1호부터 4호, 8호 중에 4호 보세요. 학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해야 되는 것 중에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초, 중, 고등학교까지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기반시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설치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해야 되는 거 1호부터 8호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13번 가봅니다. 국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아닌 것은 해서 자, 공공시설은요 기반시설 중에 또 몇 가지 뽑아가지고 우리가 공공시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공시설이 아닌 것은 자, 4번에 방범시설은요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공공시설이니까 국가나 지자체한테 이딴 거 해달라 어쩌나 이런 소리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공시설이니까. 근데 방범시설은 공공시설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도시군 관리계획을 짜고 무슨 계획을 짤 때 꼭 이 내용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4번 방범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가봅니다.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직접 묻고 있습니다. 자, 5번 자연보존권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 이딴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나오지 않는 계획입니다. 생소한 말이죠. 자연보존권역이란 말. 이런 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닙니다. 1번에 보세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변경. 요거에 관한 계획. 요건 누가 주도하죠? 해양수산부 장관. 우리가 수산자원 보호구역 같은 걸 용도구역이라고 얘기하죠. 용도구역. 자,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요딴 거 있죠. 여기에 이제 최근에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합류시켜서 보면은 자, 그럴 때 각각 요런 거를 지정하고 어쩌고 할 수 있는 권한자들이 있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느냐, 요 구분을 하셔야겠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되지만 요 부분만큼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다 이 얘기입니다. 물하고 관련된 거, 바다하고 관련된 거. 자, 2번에 기반시설의 개량, 3번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4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변경, 요딴 것들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5번이 내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15번 가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옳은 것. (3번) 보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자, 외의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외의 지역.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또는 군수에 의해서 지정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그때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지금 나와 있는 이 권한자들이 지정하는 거예요.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3번이 옳고요. 1번 봅니다. 도시군 계획이란 특광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는요,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 대상 지역에 그 계획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부에 대해서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일부에 대해서. 그 다음 3번 옳고요. 4번에 국가계획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계획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에 의해서 수립되는 토지계획을 말한다. 자, 국가계획은요, 국계법에서는 국가계획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용어만 좀 설명을 해놨죠. 국가계획. 해설해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에 19조 1항 1호부터 9호까지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에요. 자, 이런 것들 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 법에서는 특히 국가계획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계법의 주무관청은 어디예요? 중앙행정기관 어디야? 국토교통부죠? 그렇죠? 그럼 국토교통부가 도시군 관리계획 어쩌고 하는 거, 장관이 하는 거, 이거는 국계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다른 장관들도 자기들의 그 부서의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부동산 쪽에, 이런 토지 쪽에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그런 거 세울 때, 이 법에서 말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거 그런 내용을 포함시킨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럴 때 이걸 국가계획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자, 5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겁니까?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계획시설을 개량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자체를 바로 어찌 해버리는 거 이거 아니에요.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걸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그러죠.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는 뜻은 뭐예요? 기반시설들 중에 이 지역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 뜻이에요. 그거를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결정한 대로 설치해야 되겠죠?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선 사업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자, 16번 봅니다. 도시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에 도시군계획은 특광, 특시, 특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자, 국계법에 나와 있는 도시군 계획이 다른 법에서 토지를 가지고 뭘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기본이 되는 건 맞는 얘기죠. 1번 봅니다.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광역도시계획을 빼야죠. 자, 3번 지자체는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가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말 자체가 상당히 어색하네요. 자, 이런 걸 반영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하려고 이딴 거 해놨겠어. 그렇죠? 4번에 광역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게 수립할 수 있다. 억지로 만든 문장들이네요. 그렇죠? 부합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5번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만 제곱미터의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지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금 이 장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다고 치면 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다 하더라도 그 밑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특정 지역을 정해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또 개별법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 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거는 하는데 이렇게 할 때는 결론적으로 토지에다가 뭘 하는 건 전부 컨트롤 타워가 누가 돼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컨트롤해주는 기본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의해서 다른 장관이 뭘 할 때는 전부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국계법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의를 거치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자잘한 것까지 전부 다 심의 거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거기 20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30만 제곱미터가 맞습니다. 30만 제곱미터가 넘어갈 때는 국계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국계법에 나와 있는 위원회에 심의도 거치고 있다는 걸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20만이 아니고 30만이라는 거. 자, 17번 국계법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묻고 있죠 지금. 그렇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 4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 이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1번에 보세요. 용도지역의 지정과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제한에 관한 사항. 자, 용도지역 지정 변경에 관한 건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죠. 그죠? 그럼 보세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서 여기 일정한 지역을 용도지역을 뭐로 지정하고 지정했던 거 뭐로 변경하고 요거 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서 해야 돼요. 수립 절차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를 만약에 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했어. 그러면 건폐율 얼마로 할까? 용적률 얼마로 할까? 이거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정해주느냐 이 얘기죠. 자, 건폐율하고 용적률은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야. 우리 법조문에 다 나와 있잖아. 건폐율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최대한도 얼마, 용적률 최대한도 얼마 다 나와 있잖아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다 있잖아. 그죠? 이거는 도시군관리 수립 절차에 따라서 그 퍼센티지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법에 주거지역 몇 프로, 상업지역 몇 프로 최대한다고 나오고 시행령에 가면 세밀하게 다시 나눠서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보세요. 법에 몇 프로 나온 거 그 법은 누가 만들어? 응? 국계법 누가 만들었어? 국회의원들이. 아시겠어요? 그럼 시행령은 누가 만들었어? 대통령령이잖아. 그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거 여기 건폐율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법령에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는 뭐만 하느냐, 여기 무슨 용도 지역이야 라고 그것만 지정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법에 있는 퍼센테이지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용도지역의 지정과 용도지역별 건폐 용적률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얘기잖아. 뒷부분이 틀린 거죠. 건폐율 용적률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미 법령에 나와 있거나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 있어 거기. 그 다음에 2번에 용도구역의 지정과 그에 따른 행위 제한 마찬가지입니다. 용도구역 지정하는 것까지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거기서 어떤 행위를 어떻게 제한하느냐 이거는 법령에 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아예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언급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안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5번에 지가동향조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런 거는 이 법에서 삭제돼서 빠졌고요. 토지거래 이 법에 있을 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고 이런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안 했어요. 별도의 절차가 따로 있죠.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건 4번 하나입니다. 자, 18번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것 1번에 특광, 특시, 특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 이렇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죠. 나머지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들어갑니다. 19번 볼까요? 다음 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사항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3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나 개발밀도관리구역 이거는 전부 별도의 절차가 있다고 그랬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1번에 보세요. 제2종 전용주거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 이거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맞나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뭐예요? 용도지역이죠.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죠. 2번에 농림지역의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계획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고요. 4번에 화장장의 설치에 관한 계획. 화장장.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군계획 시설이다 이 얘기죠. 화장장은 도시군계획 시설이 되어버렸어요. 5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과 변경하는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이거 전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죠. 그래서 3번이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계획들 간의 관계 20번부터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